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침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하게 됩니다. 아침에 조금 전에 재도전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사실상은 2월부터 고민하고 메모했고, 또 이제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써낸 책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생들하고 통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만들었던 PPT 자료로 재도전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찍었는데, 제목은 재도전 합격을 위한 영상이긴 했지만 초수생들도 참고해서 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인사도 했고, 이제 우리 개강입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3, 4월 달에 상위 10% 이렇게 적을까, 내 욕심껏 적을까. 4월 달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엔 상위 10%는 합격 못해요. 아세요? 상위 10%는 합격 못해요.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운도 있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으면 상위 10%를 합격할 수 있고, 인기 많은 지역, 서울 경기권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또는 아주 적게 뽑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위 10% 합격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 희망도를 낮췄을까 고민했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엄청난 목표를 줘버리면 턱 소화가 안 될까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인강을 듣는 여러분들은 4월 말이 되면 내 공부 상태, 성적 상태가 합격 점수 때까지는 올라간다. 나는 3, 4월 달에 목숨 걸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딱 자리 잡아 놓는다.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는 과목 교과서 분석입니다. 학생용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자를 긴 문장이다 보니까 짧게 학생용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강의. 학생용 교과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문제의 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2차 수업 실현은 무조건 교과서에서만 냅니다. 2차 수업 실현. 그래서 지금부터 교과서를 익숙하게 봐두셔야 2차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참고하시고, 오늘 프린트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정이에요. 매주 목요일 날 강의합니다. 매주 목요일 쭉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대체로 중학교 미술 2022 개정입니다. 중학교 미술. 오늘 달학원. 강의용 출판사는 달학원이고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개별 준비하셔야 되고, 오늘 주교재가 기본서, 심화서, 마인드맵,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요게 달학원이 다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으로는 처음 강의해보는 거니까. 그 전에 2015 개정은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 교과서는 처음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 교과서 대하는 마음이 또 처음이니까 해보고, 안 끝나면 다음 주 이어서, 그 다음에 다음 주 중학교 미술에서 아침나라랑 동아출판사가 임용 준비생들이 보기엔 괜찮아요. 보기엔 괜찮습니다. 대체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2022 개정 교과서가 14권이에요. 14권인데 금성, 교학, 다락, 성한, 동화, 시마스, 리베르, 미진사, 비상, 아침, 지학, 창비, 천재, 해냄 이렇게 되고, YBM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14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임용 준비생들이 보기에 요 책 괜찮더라 해서 다음 주엔 요 책을 볼 건데, 이 책까지 사면 좋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메모만 하시고 화면으로 저는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PDF 화면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3월 20일 날 고등학교 미술입니다. 성한당. 그 다음에 고등학교 미술 달학원. 요게 조금 작고, 4월 3일 미술 창작.
그 다음에 감사감 비평, 요거는 진행해 보면서 정할 거예요. 한 하루에 이거 다 끝낼 수도 있고, 계속 길게 가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걸 고르게 분포를 해서 3주 동안의 미창 감비를 다 끝낼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매체,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봅니다. 1은 뭐고 2가 뭐냐? 1은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2는 수업 때 활용할, 현장에서 활용할 어떤 수업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공부는 원문자 1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좋다. 저 같은 경우는 2는 잘 안 열어보게 되고요.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1만 구입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일단 프린트업을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주요 포인트, 다락원 중학교 교과서 강의 포인트, 요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체크. 오늘 역량, 교육과정, 요걸 하겠다 이런 거고요. 8페이지에서는 요걸 봐야 된다. 25페이지에서는 요런 거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96페이지에는 지공해가 있으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 그래서 꼭 기본서를 꺼내세요.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 이렇게 기본서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는 거, 우리 심화에서도 없는 거, 정말 심화. 그러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올해 나올만 하다. 단청의 종류, 단청 안료의 특징, 이게 서술이죠. 이런 게 서술에 나와요. 중요한 색채, 뇌록, 이건 이제 한번 나왔고 시험에. 그 다음에 정분, 먹, 주토 이런 거, 그죠? 시공 과정 안 나왔어요. 지금 바탕색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요거는 참고. 여기부터 실제로 만드는 거. 출처, 타분, 시체, 외곽선 이렇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면 가칠, 먼저 목재에다가 먼저 칠 먼저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문양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조체, 안료 배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종이 밑그림, 문양 윤곽선 따라 대바늘로 구멍을 뚫어내고 자고, 그다음에 건축 부재 표면에 특정한 색을 칠하고 완전 건조되면 도본. 이때 색은 구멍 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넘겨보시면 칸디스키 작가 연구 이렇게 해드렸어요. 데메노스트 유파 이렇게 해드렸고, 그죠? 스핀 페인팅, 스팟 페인팅. 이런 거 교과에서도 없고 우리 기본에서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초콜릿 파나 기법 쫙. 실크 스크린, 목판, 스크리블 에이칭, 그다음 메조틴트 스팟 바이트, 스핏 바이트 에이칭, 그 다음에 펄프 페이퍼 파나, 그 다음에 리덕션 파나, 다색 파나, 우키오에 판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요 자료 추천은 2008년도 성곡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만든 도력 이제는 없어요. 없고 거기서 발표한 내용들을 참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틴, 이따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참나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선반 위에 물을 올려놨고, 그 다음 여기다가 관객들하고 서로 인터뷰했던 내용들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이게 제목이 참나무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개념미술. 일단 파나 용어, BAT는 나왔고, 라지 에디션, 포스트 머드 에디션, 그 다음에 HC, 에스탕프, 스테이트, 퍼블리셔,
이런 건 우리 기본세도 없는 거. BAT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그죠? 또 에디션 들어가기 전 단계로 찍어보는 거, 스테이트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 다음에 사르코그라피 이런 거, 그 다음에 카노바라고 하는 작가, 헨리 모어라고 하는 작가 내용,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작가 내용, 팅겔리 작가 내용, 그죠? 특별히 페스티시의 전형이다. 이건 너무 많이 배워서 잘 알겠죠? 그다음 모션 캡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가 있고요. 이모션 캡처. 동일한 건데 명칭을 다르게 붙여놓은 겁니다.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이 모션 캡처예요. 그런데 2001년판. 그런데 2000판 이후 2010년 얼굴의 손가락 미세한 움직임 반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아바타 2009년판에 적용된 거 퍼포먼스 캡처라고 그래요. 이거를 동일한 말인데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배우의 감정까지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이모션 캡처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두 개 다 같은 거. 같은 거를 묶으셔야 돼요. 요 버전이다. 그 다음 UX 디자인. 요즘 앞으로 디자인 계속 UX, UI 디자인이죠. 그 중에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포커스 그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쓰는 기법, 페르소나 기법.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쓰는 거예요, 손으로. 페르소나 기법. 선호도 인터뷰, 페르소나 기법. 사용자 분석. 친화도 검사라고 하죠. 친화도. 에스노그래피. 에스노그래피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여기다 별표. UX 디자인의 7가지 핵심 원칙, 이거 매우 중요하죠. 유용성, 가치성, 접근성, 매력성, 신뢰성, 검색성, 사용성. UX와 UI 디자인을 비교한 겁니다. UX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거, UI는 시각적 요소를 설계하는 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재도전하는 선생님 중에 일부, 이거 교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아마 들릴 거예요. 강의 들을 때도 직접 질문했었던 얘기 있죠, 그죠? 교수님 UX와 UI가 자꾸 헷갈려요. 그랬잖아, 그지? 기억나죠? 질문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교수님 기억할까 혹시? 이거 질문했었어요, 선생님.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UX 디자인이에요. 보기 쉽고 조작하기 쉽게 하는 게 UI 디자인이라고. 포함 요소, 사용자 리서치, 와이어프레임, 정보구조, 인터랙션 디자인. UI는 색상,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버튼 이런 거를 포함해야 되겠고, 결과물은 유저 플로우, 와이어프레임, 프로토타입. 특히 프로토타입은 종이 프로토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있고. 지금 끄덕끄덕거렸다. 이거 들은 거야. 그치? 여기까지도 잘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말로 내뱉을 수 있어야 돼. 말로 내뱉어야 손으로 쓸 수 있죠. 그죠? 말로 못하고 들었어. 그러면 문제 나오면 못 쓴다는 얘기거든.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의 유형이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첫 번째는 종이 프로토타입. 두 번째는 디지털 프로토타입. 장단점이 있다. 그죠?
종이 프로토타입의 장점?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빨리 메모. 이게 저기 뭐지? 프린트물에도 메모, 저기 인덱스 붙이고. 자, 오늘 프린트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그 뒷페이지에도 이게 있을까요? 요거는 이런 형태로 오늘 미교론부터 해서 교과서는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하다고 내가 찍어준 거, 메모하는 칸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칸이 너무 좁죠. 여러분들은 직강생은 저기 연구실 가서 A4 용지 갖다가 미교론 한 장, 그지? 교육과정 한 장, 이렇게 한 장씩 해서 3월 6일 강의 수업 시간에 찍어준 주제 적어놓으면 그게 바로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주 계획은 다락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나라랑 동화 출판사에 있는 중요 도판을 제가 캡처해서 프린트물로 넣어드릴 생각이에요. 그럼 중학교 미술 하나 프린트물로 나올 거고, 고등학교 미술하고 고등학교 미술 끝날 때 또 캡처해서 넣어드릴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미창.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교과서마다 중요한 도판이 프린트물로 이렇게 모집이 돼서 중미, 고미, 그 다음에 미창, 그 다음에 감비, 그 다음에 매체, 별로 중요 도판을 프린트로 이렇게 모아지게 될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미술 1이에요. 1. 화면 보이죠?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양쪽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주제 발상, 매체화 표현, 디자인과 공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뒷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니까 요게 목차 다네. 요게 목차 다야. 그치? 그러면 이 목차만 봤을 때 이 다락원이라고 하는 교과서 편제에는 22 개정 내용책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교수님 왜 이걸 선택하셨어요? 대체로 교과서를 다 이래요.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안에 22 개정이 녹아져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돼. 예전에는 내용체계별로 미적 체험, 표현, 감상 그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긴 해요. 그런데 넘겨보면 학생용 도판이 많은 책은 제가 가급적 배제했습니다. 시험에는 학생용 작품, 도판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책이 비교적 작가 작품이 많아요. 이 책이. 그리고 곳곳에 22 개정이 좀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임용고시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임용고시에는 도판이 학생용 도판이 안 나온다. 작가 도판이 나온다. 그래서 작가 도판이 많은 책을 선정했다. 두 번째는 비교적 22 개정이 좀 많이 적용이 되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22 개정 교육과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22 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 자, 그랬을까요? 인강생도 펼쳐보시고, 그렇죠? 내일 기출 분석하면서 교육과정,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대체로 교육과정은 일단 표면에 있는 게 나옵니다. 표면은 여러분들이 펼치면 이렇게 보이는 것. 두 번째, 표면을 응용한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막 그냥 뭐 밑에 있는 뭐 그냥 봄을 찾아내고 땅 파고 이런 게 아니고 표면에 있는 게 나오고 표면을 응용한 게 나옵니다. 자, 출발합니다. 22개정 이렇게 써 있는지 보세요. 다 있을까요? 네. 뭐 저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시죠? 1, 2월 달에 그렇게 친절했다가 갑자기 교육과정 하면서부터 표정이 굳어 내가 살짝 좀 무섭거든? 어떻게 내가 좀 생명보험 좀 들어야 되는가? 안 들어도 되는 거지? 좀 부드럽게 표현 관리 좀 해주세요. 떨려요. 미술과 교육과정 각론서입니다. 각론서. 일러두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라는 얘기지, 교육과정 설계 개요, 성격 및 목표, 학습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을 총괄 목표와 세부목표로 구분했다. 이거 형광펜칠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 도달점, 학습 도달점, 총괄 목표, 세부 목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절. 학습 도달점, 총괄 목표, 세부 목표는 무조건 쓰는 거야. 나머지 조사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세 가지 어절. 22개정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 22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목표는 도달점, 학습 도달점, 그걸 뭘로 했다?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를 구분해서 제시했다. 있어야 됩니다. 영역 두 글자 정리, 핵심 아이디어 6글자 정리. 내용 요소 중에서 이렇게 두 글자씩 지식, 이해, 과정, 기술, 가치, 태도, 이거 정리. 우리가 말하는 정리란 여러분들이 목표한 날 D-Day에 외워서 써낼 수 있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때까지 외우시라는 말이지. 핵심 아이디어,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 그래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 진술, 요게 어절의 핵심 어절,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지식 이해, 알고 이해해야 될 내용, 이렇게 키워드. 과정 기능, 사고 탐구 과정 기능, 사고 탐구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고유한 가치와 태도. 일단 그거부터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차례 공통교육과정, 이거 정리. 선택 중심 네 글자 정리. 융합 선택, 요건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융합 선택 과목. 자, 그래서 공통 과목, 선택 중심 과목. 선택 중심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정리.
자, 미술과 교육과정 설립의 개요. 미술과 공통과정은 총론에서 제시한 인간상, 역량과 연계해서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 융합 역량, 시각적 소통 역량, 정체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역량 이름 다 정리,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은 대상과 현상에 대해서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미술, 문화, 창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 달달달달 정리. 자,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를 구성했다. 교과 내용을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이래요. 여기에서 밑줄, 별표, 2015의 차이점. 2015는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면 기출분석 2주차 교육과정 때 설명을 하겠지만 기출분석 2주차 교육과정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교과서 분석이니까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볼 거예요. 원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가 이거를 변천이라고 그래요. 변천. 여기 변했는데 특히 내용 체계가 미적 체험에서 체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미적 체험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안 바꾸면 교육과정 바꾼 것 같지 않고 느낌상 그래서 뭔가 폼 잡으려고 바꿨다. 1이에요. 2. 미적 관조, 미학적 관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1번, 2번, 2번입니다. 미학적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미적 체험하면 그야말로 순수 미적인 거를 체험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 생활 환경에 대한 체험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폭넓은 체험을 하자 해서 이렇게 바뀐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폭넓은 체험을 시켰는데 그러고 났더니 미술과 본질적 체험이 줄어들었다. 안 되겠다. 다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심화서도 있고 기본서도 있습니다. 요거 서술형급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출제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가 표현 영역에서 속하는 하부 내용 요소, 하부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대영역이라고 그러면 그 밑에 중영역,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지? 요 영역이 4가지였다가 3가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다 또다시 2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요 4가지 이름, 명칭. 요거 명칭.
요거 명칭. 요게 첫 번째 시험에 나오고, 두 번째 시험. 줄어든 이유. 요게 서술형으로 나와요. 칠판이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감상. 감상이 대영역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설정을 한다면, 감상 큰 영역 안에 작은 것들이 있겠죠. 걔네들 우리가 중영역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소통하자는 거야. 감상 영역 안에 작은 영역, 요것도 명칭이 변화했어요. 명칭. 명칭 변화가 제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으로 변화했거든요. 요 명칭이 나와요. 명칭. 요건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그지? 요거를 다음 주 금요일이 기출 분석 강의 때야. 그때까지 찾아놓으시면 돼. 이왕이면 정리, 외워두면 더욱 좋고. 내용책에서 1차적인 시험 포인트, 표면적인 시험 문제, 요거예요. 지금 3월 교과서 분석 첫 개강 저 적어놓을 겁니다. 요게 올해 시험에 나오면 저 자랑할 거예요. 교과서 분석 첫 강의 첫날 첫 시간에 중학교 미술책 펼쳐보니 목차가 교육과정 좀 다르더라. 우리가 22 개정 교육과정 펼치면서 시험에 나올 포인트, 내가 이렇게 판세해줬다, 요거 잊지 마시고. 얘네가 표면적으로 나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칭 같은 기입형이지, 그죠? 변천하는 이유는 서술형이에요. 이런 거 기입형이라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해설서 여기 인덱스.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 놓으세요. 3월 교과서 분석 첫 강의 판서. 됐죠? 자, 여러분 1년 패키지 듣는 학생이 대다수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출 분석 때 2주차 기출 분석 때 교육과정을 다룰 건데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또는 기출만 듣는 학생도 있거든. 이걸 해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교수님이 중요한 출제 주제는 반복해 주시는구나.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고 본인도 자꾸 또 하게 되고 이런 걸 반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했는데도 까먹고 틀리고 하면 우리끼리 뭐냐고 만나면 생기초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게 생기초가 아니지. 다뤄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생기초. 이게 생기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틀려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상상할 필요도 없지만 떨어지게 되면 속상해서 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울 자격이 없다 되는 거야. 그지? 난 기간제하고 아이들 돌보고 난 조교하고 난 알바하고 그래서 못했어요. 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걸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표현, 감상. 얘네는 명칭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좀 더 안에 있는 중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 걔들이 좀 바뀌었다는 거지. 자, 미적 체험 영역은 감각과 사고의 연결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알물을 확장하는 거야.
자신과 세계의 이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소통하는 거지. 그렇지? 미적 체험은 자, 공부거리가 있고요. 공부거리가 있고 학생들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 보세요. 두 가지로. 공부거리, 미적 체험은 감각과 사고의 연결, 미적 감수성을 길러 알문을 확장해. 그래서 자신과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결국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행동 뭐예요? 성찰, 소통이야. 성찰, 소통. 표현 영역은 다양한 발상과 매체를 통해서 느낌과 생각을 시각화. 이걸 디자인에서는 디자인 구체화라고 그래요. 성찰, 창의적 문제 해결하는 가운데 예술적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 감상 영역은 다양한 삶과 문화가 반영된 미술과 만남, 다양한 삶과 문화가 반영됐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삶과 문화가 반영됐다. 숨어있는 말, 굉장히 어려운 분석인데 여기에는 시대, 사회, 정치적 맥락이 담겨져 있다. 미적 판단 능력,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미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나는데 미학이에요. 이게 미학. 자신과 공동체의 이해,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한다. 역시 여기에도 시대,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이 담겨져 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각 영역에서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 영역의 정의와 의미, 역할 등을 포괄해서 세 문장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필수 내용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태도, 세 범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할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 이게 지식과 이해인 거지. 그 다음에 과정, 기능은 사고, 탐구, 고유의 절차, 지식. 가치 태도는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영역별 성취 기준은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중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연결해서 진술하였다. 여기서 이미 나온 기출문제지만 2년 전에 나왔어요. 기출문제지만 영역별 성취 기준 진술 방식을 서술할 것, 그럼 어떻게 쓰실래요?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다 쓰는 게 좋아.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꼭 필요한 키워드 우리가 밑줄 친 거예요. 밑줄 친 거. 2개 이상 내용 요소를 연결해야 돼. 요게 기억이 안 난다, 요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3가지 범주 중 2개 이상의 내용을 연결한다. 이렇게라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절로 정리하고 써낼 수 있어야 돼. 어절. 자, 그 다음 역량. 이름부터 정리하시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돼요. 얘들은 제 1순위야, 1순위. 밖에 있는 거, 요 문장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외우시길래요? 한 주에 하나씩 정리하면 될 텐데. 한 주에 하나씩 외우기, 외워서 털기. 약속을 하자, 아예.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거 외우실래요? 시각적 소통. 그건 한 줄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것만 일주일 내내 외우는 거야. 다른 거 못 외워도 괜찮아. 그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데이 1, 데이 1, 데이 1이 걸쳐서 모이면 우리가 희망하는 특별한 날, 합격 통보받는 날, 원데이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성격, 미술은 어떤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으로 산 세계와 소통하며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인류 보편 언어다. 미술은 조용조용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고 상상력, 창의성을 발현하는 시기와 개인과 공동의 삶을 풍요한다. 또한 시대 특징과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는 미술은 과거부터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가로질러 치유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미술 문화 창출을 이끌고 인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했다. 학교육에서 미술 교과는 미술의 의미와 가치의 기초, 심미적 감상 함양, 창의 융합적 사고를 하는 힘과 시각적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립해서 학생의 전인적성을 이끄는데 이바지하는 교과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미술 교과에서 학생은 주변 대상과 현상을 지각, 요거 밑줄, 반응하면서 미적 감각과 풍부한 감성을 기른다. 학생들이 하는 행동, 밑줄 친 거에서 지각하는 거, 지각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감성 기르는 거, 그죠? 다시 한번. 학생 활동. 일단 지각하는 거야. 지각하기. 그 다음에 반응하기. 그 다음에 감성 기르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교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한계. 감성 기르기는 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지? 교사가 역할이 많은 거. 지각하도록 시켜주는 거야. 반응하도록 시켜주는 거죠. 얘는 미학입니다. 미학. 비평이에요. 즉, 이론적인 접근인 거지. 반응. 얘는 정말 학생들이 반응하는 거야. 몸을 하는 거야, 몸. 심동적이야.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거죠. 행동. 정서가 모여서 행동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학생들은 탐색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건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뭘부터 해야 되냐? 일단 이건 이해를 했어. 아, 수업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미술과는 지각시켜야 돼. 아, 그러니까 교사가 많이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미학적이고 비평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 학생들이 비평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지. 맥락 비평, 형식 비평 알아야 되는 거네. 미술 감상에서 배울 거고, 얘는 정서와 행동이 모여져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은 얘네들은 탐구, 탐색을 하고 발견해야 되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우선 먼저 수업 시간에 주의해야 될 점, 교사가 꼭 알아야 될 점.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온다. 어떤 거? 학생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 방법. 여기에 주안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첫 번째는 요게 반응 중심법을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반응 중심 학습법 단계. 지금 갑자기 조용해지고 무건 수행에 돌입하셨고요. 선정인 자세로 이미 돌입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기본서, 심화서 다 있습니다. 마인드맵에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계 외우는 거야. 단계별 활동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학생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의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이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봐. 응? 질문, 질문도 괜찮고. 그래서 칭찬, 이런 거. 비언어적 행동은 몸을 하는 거거든. 다가서기, 이렇게 끄덕끄덕.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정리하시고 저거 감상해서 또 할 겁니다.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학생들은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미술작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비판적 이해. 학술적 배경은요? 학술적 배경, 학문적 배경. 학문적 배경. 학문적 배경. 틀려도 괜찮아. 막 좀 틀려봐. 내 앞에서 틀리고 시험장에서 맞아야지. 학문적 배경.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비판이론. 이게 미술과에는 뭘로 적용됐다? VCAE. 시각문화미술교육. 적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적는 분이 계시네요. 뭔가 불만이 쌓이고 있어. 아니 교수님 교과서 분석이라고 하면서 교과서는 펴지도 않고서 오전 내내 타가고 지금 도대체 교과서 언제 필 건가요? 점심 먹고 필 겁니다. 그러긴 농담이고 일단 요거부터 알고 가야지. 나머지 이렇게 읽어보시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또 한번 할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목표, 대상과 현상 감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고 심리적 감수성을 지른다. 창의적 표현, 경험과 사고 유연하고 통합하고 확장한다. 비판적 이해 계속 나오죠. 시각적으로 소통한다. 또 세계와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한다. 미술 문화 다원적 가치를 존중한다. 자, 내용 체계입니다. 내용 체계. 이제부터 내용 체계예요. 미적 체험. 핵심 아이디어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핵심 아이디어. 미적 체험은 감각을 깨워 미적 감수성, 요 키워드, 미적 가치 발견, 요만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과 현상을 관찰, 지각, 알물 확장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지. 즉, 반응과 반응에 대한 결과예요, 이게. 반응과 반응에 대한 결과.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 비판적 이해를 하면 생기는 역량. 권한 부여. 역량 강화. 권한 부여, 역량 강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학자? 커피 마실 때 왜 던킨 도너스도 먹긴 하는데 던컴입니다. 던컴. 야, 오늘 던킨 도너스 땡기네. 던컴. 얘네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언제든지. 그 다음, 지식과 이해. 감각을 활용한 미적 인식. 시각문화, 의미, 역할, 삶과 미술의 관계, 과정,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소통하는 거. 해석, 소통, 해석, 소통. 비주얼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자신과 관계에 대한 감수성, 다양한 문화 존중 참여. 다음 표현. 표현은 자신의 느끼는 생각을 시각해서 창의적 사고와 성찰, 순환적 과정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발상은 아이도 주제 발전 속에 표현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다양한 발상법을 전부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건 방법이 없어. 본인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주 쉬운 거 가볼까요? 브레인스토밍. 두 가지 원칙, 네 가지 규칙. 두 가지 원칙. 네 가지 규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과 네 가지 규칙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브레인 라이팅. 방법은 종이로만 써낸다? 그럼 점수가 다 안 되겠지, 그지? 구체적으로. (635) 기법이라고 그래요. 635 기법. 6명이 한 명당 3개씩 아이디어를 각각 5분 동안 작성해서 넘기는 거예요, 옆으로. 모여지면 18개 문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장점은
발표력이 떨어지거나 소통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 두 번째 장점은 브레인스토밍은 그룹별 활동이에요. 브레인 라이팅은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들 발상법이야. 혼자도 할 수 있어. 종이 작성하는 거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스캠퍼. 뭐뭐 되나요? 스캠퍼 뭐뭐 있어요? 오, 그렇죠. 대답을 해봐, 빨리. 스캠퍼, 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시험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스캠퍼에 대한 명칭이 나오고, 명칭에 따르는 질문 문장까지 써라까지가 나와요. 우리 카페 수강 후기에 교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얼만큼 배워야 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수기가 있어서, 내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담고 있고. 스캠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스캠퍼 각각의 항목을 가로쳐서 쓰게 나와. 때로는 각각의 제거, 기억, 제거, 요거에 따르는 질문 문장까지 쓰도록 나와요. 거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표현 재료와 방법, 조용유사 원리, 선택 활용,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놓은 과정. 중학교 갑니다. 표현 주제와 의도, 다양한 표현 재료와 방법, 조용유사 원리,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계획 세우기, 그 다음에 작품 제작하기, 소통하기, 삶과 연결하기, 주도성과 성찰, 자신과 타인의 작품 존중. 그 다음에 기출 나왔던 감상은 다양한 삶과 문화가 반영된 미술과의 만남으로 자신과 공동의 문화를 이해한다. 내용과 형식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비평. 그 다음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한다. 중학교, 미술 시대, 지역, 사회적 맥락. 그지? 얼른 떠오르는 문제. 간다라 조각. 지역적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시대와 지역적 특징. 간다라. 불상. 일단 지역. 인도, 북부,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교통의 요지, 문물이 많이 교류가 되는 교통 요통지. 그치? 그렇게 나와야지. 미술 용어. 작년에 용어가 많이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시험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유파에서 용어가 나왔던 거. 생면추상, 기법, 스테이닝 기법 이런 게 나왔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해당하는 것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상파 같은 경우가 팻 오버린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크는 빠지면 안 되는 말. 바로크. 스컴블리, 플라트르, 테노브리즘. 이런 용어들은 빠지면 안 되느냐. 아르테포베라는 특징이 뭐예요? 아르테포베라. 재료가 빈약한 재료다. 그지? 이 재료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아르테포베라는 어떤 기법을 써요? 설치, 아상블라주. 그렇게 연결해서 외우셔야 돼요. 비디오 아트는 필연적으로 뭘 써요? 비디오는 두 종류가 있잖아. 하나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전기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두 번째는 조각 안에 TV 브라운관을 넣어서 그게 전기 음극성관으로 화면이 보여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설치 비디오 조각. 저는 비디오 테이프. 작년에 나왔던 게 이런 거라고.
이걸 정확하게 집어내면 돼요. 앞으로 유파는 그렇게 잡는 거야. 그게 바로 용어와 지식이라고. 다양한 감상법, 미술작품의 내용과 형식 분석 설명, 그죠? 미술작품의 해석. 그러면 1, 2월 달에 배웠던 거 우리 선생님도 답할 수 있겠다. 당연히 펄드먼 분석 단계 해보세요. 순서. 펄드먼 옛날에 배웠는데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기술, 분석, 해석, 판단, 그지? 요거를 개이건하고 연결해 보세요. 개이건 단계. 지금 눈을 껌뻑껌뻑했어요. 뭔가 심각성이 느껴지죠. 앤더슨 단계 해보세요. 5단계 팔 조작. 반응, 지각 분석, 해석, 종합, 판단, 5단계. 각각의 또 8개. 각각을 1개나 2개나 3개로 쪼개서 총 8개. 그지? 펄드먼의 기술과 앤더슨의 기술의 차이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임용 시험 딱 문제예요. 요 정도 수준까지 외우시면 돼. 요 정도 수준. 첫 번째는 어느 수준이야? 펄드먼 단계, 게이건의 단계, 앤더슨의 단계를 외우면 된다. 시험은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와. 일단 외우고 이름이 같은 거, 펄드먼의 기술과 앤더슨의 기술의 차이점, 요 정도까지가 시험이에요. 그지? 그러면 펄드먼과 게이건의 차이점, 요 정도까지가 시험이에요. 요 정도까지 하시면 돼. 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지금 이거 머리로만 듣고 있어요? 아니면 메모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4주 후에 만나요. 적어봐. 자, 그러면 책을 좀 본 다음에 12시 넘으면 점심 먹을 건데 오전에 내가 이거 중요합니다 했던 리스트 있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교육 과정을 하면서 내가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A4 용지에 맨 위 상단에 교육과정 리스트 해서 내가 좀 불러준 것만 제목만 딱 적어보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펄드먼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미술 감상과 비평이에요. 그건 종이 A4 용지 따로 감상과 비평, 펄드먼, 게이건, 앤더슨 단계 이렇게 A4 용지로 모아놓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러면 그 리스트가 자기만의 리스트가 돼요. 글씨는 깨알같이 짧고 내용까지 쓸 필요 없어. 내용은 기본서에 있고 우리 저기 해설서에도 있고 심화서에 있고 다 있으니까 리스트만 들고 다니는 거죠. 공부할 때는 리스트 딱 항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갈 길을 헤매지 않고 도착점에 도달을 해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요게 합격하는 길이야, 길.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요걸 리스트 작성하셔야 돼요. 점심을 먹고 오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한 리스트 찾아서 작성해 보시고 이렇게 직강은 얼굴을 면대면 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놓친 거 서로 교류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서로 윈윈하자고요. 그렇게 분위기 잘 만들어줘야지. 일단 교육과정은 요만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봤더니 얘는 교육과정에 따른 목차는 아니고 출판사 나름의 목차가 있구나.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이 아니라 모든 게 녹아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페이지 넘어갑니다. 주제와 발상이에요. 여기 봤더니 두 번째, 미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됐다, 그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형광펜. 미적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게 미적 체험, 핵심 아이디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왼쪽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거기 보시면 조형유사 원리가 나와요. 이렇게 9페이지. 어머, 이거 뭐예요? 이따 지우고. 점, 선, 면. 형, 명암, 양감, 질감. 이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거 형 자꾸 나올 겁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워. 형 자꾸 나올 거예요. 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어. 형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기하학적인 형, 유기적인 형. 유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안 나온 게 명암.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명암 대조법이라고 그래요. 명암 대조법 누가 만들었어요? 명암 대조법 누가 만들었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명암 대조법. 프로토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 대표 작가. 두 글자로도 되고 세 글자로도 되는 거. 토로 끝나요. 지오토가 만들었어요. 지오토. 이거를 빈치 다빈치 안경 좀 차리신 분. 다빈치 기법? 그치, 아침에 스프만 먹고 나왔어요. 스프마토. 스푸마토 끼아르스크로. 요게 15세기, 16세기. 요거를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카라 보셨지요? 카라바초. 요 사람 때문에 생긴 명암법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향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유파라고 불러요. 무슨 유파? 테너 브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흐르는 거야. 여기서 요건 시험이 나왔고, 그쵸? 요건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요즘 바로크가 안 나오는데 작년에 살짝 나왔어요. 바로크. 완전 생기초가 나왔어. 바로크 하면 특징이 뭐야? 율동, 깊이감을 나타내는 방법, 경사투영. 그 생기초가 나왔다고. 생기초. 미켈란젤로랑 바로크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 바로크를 꼭 하셔야 돼. 바로크 용어 정리하시고, 이런 용어 꼭 정리하셔야 돼요. 테너브리즘 중 요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바로크와 관련된 17세기 바로크와 관련된 용어 정리.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용어가. 그 다음 질감 안 나왔습니다. 질감 안 나왔어요. 질감 5종류. 5종류. 질감에 5종류가 있어. 5개. 마테르도 정답. 이 마테르는 무슨 질감이라고 그래? 촉각적 질감. 그 다음 트렁프레유. 시각적 질감. 그 다음 창안적 질감, 추상적 질감, 전환적 질감. 메모. 우리 기본세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질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질감에는 5개가 있다. 5개. 촉각적 질감, 마테르라고 하는 거. 촉각적 질감. 두 번째, 트렁프레유. 이름 외우셔야 돼요. 트렁프레유. 시각적 질감. 그 다음에 창안적 질감, 추상적 질감, 전환적 질감. 일단 그 정도만 하시면 훌륭하게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생팔, 유파, 누보네알리즘. 뭘 건드렸게 이게 막 좀 움직이지? 작품의 특징, 폴리크롬 스컬프처. 재료,
틀린 말 자꾸 대답해야 돼요. 정답도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 중에 정답도 있어. 내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난 정답인 것 같은데 교수님 가만히 있어. 틀린 말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답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FRP 장점, 가볍다, 색상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수정 보완이 용이하다. 리트벨트, 유파, 신조형주의 특징은 조형 요소는 삼원색, 삼무채색인데 특징 기능주의 디자인. 건축과 실내 인테리어 공간의 한목적적인 디자인. 디자인적 특징은요? 디자인적 특징. 기본소에 다 있어요. 끄덕끄덕 하면 안 되고 이제 찾아야 돼. 디자인적 특징. 평판. 그 다음에 강목. 그 다음에 나사. 단순하게 제작을 했다. 지금 우리 이제 2페이지 나갔어요. 오전 공부 어땠어요, 여러분? 아니, 묻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느낌을 듣고 오후 수업에 또 반영을 하겠죠, 제가. 오전에 이제 교육과정을 했어요. 이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미술할 때 또 교육과정 또 할 거예요. 미창할 때 또 교육과정 할 거고, 감비할 때도 할 거고, 하여튼 그 책 할 때마다 교육과정을 할 거예요. 저절로 교과서 분석할 때 교육과정이 다 끝나겠다, 그죠?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교과서를 우리가 들어갔어.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물어봤단 말이야. 조형요소도 물어보고 막 명암도 물어보고 막 미술사가 막 나왔어요. 지오토가 나오고 막. 그리고 여기 이제 디자인 역사 또 서양 미술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느낌 어땠어요? 응? 복습하는 느낌, 그치? 또 기본서에 있는 순차적 진행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세로로 좀 더 깊게 그러면서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좀 없기도 하죠. 이게 기본 이론이 안 되면 이거 계속 뒤처지게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치?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답한 것, 대답 못한 걸 자기가 잘 판단해서 대답 못한 거는 계속 메모. 이걸 빨리 찾아내서 다시 한번 꼭 보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12시니까 12시 50분 정도까지 오시고 55분이나 1시쯤에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어서 계속 교과서 진행할 겁니다. 이해되죠? 네, 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세요.